네, 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2019년도 신입직원 채용 공고에 대해서 한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모집 분야 및 인원부터 한번 보시죠. 채용형 인턴이고요. 총 58명을 뽑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졸이 51명, 그리고 고졸 2명, 그리고 시간 선택제 5명이 채용이 되는데요. 특이사항은 이제 대졸 부분에서는 이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 경영이나 경제 파트, 이 두 파트로 나눠서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전산 IT 쪽 전공하시는 분들을 6분을 또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전산 쪽이 사실 공기업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 쪽 전공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꼭 이 기업에 내가 왜 지원해야 되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이나 경제학으로 이제 이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까지 많이 대규모 채용을 하는 곳이 요새 드물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은요, 이번에 얼마나 열심히 채용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잘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고졸 부문으로 지금 2명밖에 안 뽑지만 여기는 지금 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자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경쟁률이 아주 세지는 않을 겁니다. 꼭 여기도 한번 파이팅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채용을 꼭 합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모집 분야별 지원자가 선발 인원보다 작거나 그리고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그러니까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꽈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원 자격 요건입니다. 학력, 연령, 성별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정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만 60세만 되지 않았으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요새 공기업들은 사람 뽑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 블라인드로 처리해야 되고 절대 이런 학력, 연령, 성별들을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뭐 면접 가면은 어느 정도 연령이나 성별 등이 확인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채점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신 있게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졸과 고졸의 경우에는 지금 대졸 수준과 고졸 부문으로 나눠놨습니다. 대졸 수준은 대졸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대졸이 아니어도 대졸 수준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그리고 고졸 부문은 조금 빡셉니다. 2020년 2월에 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여야 됩니다. 이미 졸업하신 분 안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신 분들 이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들이 좀 보셔가지고 지원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상업계열 특성화고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학교당 1명 이내만 추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 2등급 이내에 관리하신 분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수도권 전형과 비수도권 전형으로 나뉩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해외에서 최종 학력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비수도권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최종 학력을 갖고 계신 분을 뽑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는 그 지역별로 인재들을 골고루 뽑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크게 우리가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선택제는 본사 근무, 그러니까 본사가 부산 남구에 있더라고요. 부산 남구에서 근무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5분을 뽑는 이 시간 선택제는. 그리고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여야 됩니다. 아니면 입사 당일날 전역을 하셨어야 되고요. 아셨죠? 이 시간 선택제는 사회 초년생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일과 휴식의 양립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시간 선택제를 통해서 일을 내가 조금 덜 하고 내가 월급을 덜 받겠다 이렇게 입사도 가능하니까요. 이 시간 선택제도 한번 물론 경쟁률은
일반 전형보다 떨어질 거예요. 아주 들어가기 좋은 케이스죠.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여기 기업 분위기를 보고 정규직 시험을 다시 보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는 전환이 안 됩니다. 일반 전형으로 다시 시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선택제도 굉장히 쏠쏠하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시간 선택제도 무슨 소리냐? 얘는 정규직 인정해줘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비정규직도 다 정규직화하는 마당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도 나름 쏠쏠하다라는 저는 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대졸 수준 및 시간 선택제 채용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좀 특이한 거는 서류 전형이 없어요. 서류 전형이 없습니다. 서류 전형은 지금 2번 항목에 박스를 쳐놨는데 입사 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입사 지원서만 기재를 하셨다면 서류 전형을 하지 않겠답니다.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그쵸? 그래서 필기 전형에 가시면은요. 필기 전형에서 1차, 이제 1차, 2차 필기 전형을 하루에 같이 볼 건데 행정직렬에 대해서 금융상식, 그리고 전산직렬에 대해서는 전공 기초에 대해서 시험을 먼저 1차 시험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바로 치를 거예요. 같은 날. 전공 심화 과정에 대해서. 근데 특이사항은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의해서 30배수를 뽑을 거거든요. 1차 시험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2차 전공 심화 시험의 채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물론 1차 때 떨어지시는 분들은 2차 때 시험 보는 의미가 없겠지만 몰라요. 이게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두 개 다 시험을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조금 이거는 뭐 같은 날 본다는 게 좀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까지만 통과를 하시면 일반 대졸 수준 전형의 경우에는 2.5배수까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2.5배수를 면접에 보내기 때문에 아주 확률이 높아집니다. 면접 전형부터는. 아셨죠? 자, 맨 밑에 박스 쳐놨습니다. 서류 접수는 접수 마감은 7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시간 놓치지 마시고 경영, 경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지원하시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무조건 지원하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랑 이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아셨죠? 시험은 대졸 전공시험, 대학 전공시험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에 더욱더 적합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서류 접수는 서류 전형은 미실시를 하고 이 입사 지원서는 면접 전형 들어가시면 그때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에 불성실하게 작성하셨다고 한다면 시험 합격한 게 너무 아깝겠죠. 2.5배까지 통과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뭐 1차 시험, 2차 시험,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서 서울, 부산 지역 고사장에서 1, 2차 필기 전형 및 인성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모든 시험을 다 실시하고요. 채점은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만 채점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고졸 부문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졸 부문은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10배수를 추려요. 10배수. 그리고 바로 1차 면접을 봅니다. 시험이 없죠. 시험이 없고 면접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능력 기술서 및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열심히 쓰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못 쓰면은 어디 가서 컨설팅이라도 받아서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꼭 컨설팅을 받으시고 주변에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쫓아가가지고 입사지원서 소개받고 수정받고 꼭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졸 부분은 입사지원서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형 일정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2차 임원 면접까지 다 끝나고 합격자 발표하고 입사일은 9월 중순이 되겠다고 하겠네요. 근무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박스 친 부분만 한번 볼게요. 채용형 인턴 대졸 수준은 월 200, 고졸은 월 180만 원. 큰 차이 안 나네요. 한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후 연봉은 4,100만 원. 성과급을 제외하고 4,100만 원도 많은데 성과급이 보통 400% 정도 됩니다. 이거는 공기업에 다니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4,100에 나누기 12 곱하기 16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연봉은 5,500만 원. 초봉 기준입니다. 초봉 기준. 물론 성과급이 첫 해부터 나오진 않아요. 한 3년 차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3년 차 되면 한 6천 가까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졸은 대졸 수준의 70%, 6천원으로 따지면 76에 42, 4,200만 원입니다. 고졸로 4,200부터 시작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규직 전환 비율은 100%였습니다. 18년도 기준에서. 시간 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입니다. 1일 4시간 근무하십니다. 엄청 좋죠. 1일 4시간 근무합니다. 1일 4시간 근무하고 세전 월 150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습 형태를 띠게 되고요. 이거는 인턴이 아닙니다. 수습입니다.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가기입니다. 수습은 인턴하고 다른 게 별도의 평가가 없습니다. 근무 평가를 한다고 해도 소양에 대한 평가지 근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는 별로 않습니다. 대부분 합격시킵니다. 제가 수습에서 떨어졌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간 선택제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 월급이 그래도 꽤 나온다라는 거 4시간 근무하고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채용에 대해서 한번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고요. 욕심낼 만한 기업입니다. 지금 보신 것 같이 영어 성적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물론 이 전공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영어 성적도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돼 있으시겠지만 자격증이라든지 전공이 대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합격한 사람을 뽑겠다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 2019년도 신입직원 채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